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이번엔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것은 이 명도에 관한 걱정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인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이 4~5명씩 전입 신고가 되어 있기도 한다. 그러면 이 아직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기에 낙찰 후에 명도에 대해서 막연한 걱정이 좀 있다. 걱정이 있죠. 저도 그 경매를 처음 할 때는 명도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스트레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명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러나 아는 거를 행하는 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도를 부드럽게 어떻게 진행하지? 라는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길에서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98년에 이제 처음에 한 건을 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표정도 부드럽고, 문화 자체가 좀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98년도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막 회식 문화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상사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 간에 이제 강압적인 어떤 문화들도 좀 있고 그랬죠. 물론 요즘 문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이제 외국인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화나서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어떤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끔 지나가면서 이제 쏘리 하고 지나가는 상황들이 있을 때 낯설어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표정도 부드럽고 남들에게 어떤 그 개인성도 좀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한국, 벌써 20년, 30년 전에 한국은 툭하면 싸우는 그런 문화였죠.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도 부족한 입장에서 어떤 거를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세게 나가면 100% 센 거고, 약하게 나가면 완전히 물러지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중간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강약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간약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하고 약 두 가지밖에 없었던 시절, 표현이 약하던 시절, 이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의 그 90%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는 말을 잘해야지 경매를 잘하고, 말을 잘하려면은 뇌가 좋아야 되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말을 잘 못하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말을 잘한다는 것이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기는 것을 말 잘한다라고 하진 않죠.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논리를 갖출 때 말을 잘한다, 이런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기는 거는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소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경매를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고 명도든 시세조사든 이런 부분들을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 말을 일단 잘해야 되고,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지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머리가 좋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좋아지면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를 할 때 저도 이제 세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혼란스럽겠죠.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 가뜩이나 소통이 중요한 명도 절차에서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의 편견일까요? 아니면 한국인과 외국인의 명도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명도에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명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내보내는 것인데,
내보내는 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명도의 대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사실 90%는 명도의 대상자가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이왕의 합리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 대화가 통하겠죠? 그죠?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명도 대상자가 비합리적이다 그러면은 뭔가가 조금 힘은 들죠? 뭔가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다툼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명도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게 즐거운 명도법이라는 거고, 대화를 하는 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도 대상자가 비합리적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물론 전제는 여러분 자체도 비합리적이다. 그러면은 뭐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눈을 감고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는 격이기 때문에 서로 다툼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라는 입장, 명도를 즐거운 대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갖췄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명도는 외국인과 한국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법에 대해서 적용되는 차이도 없고요. 다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나 어떤 글을 남겨도 일단 겁을 먹고 본다는 것이죠. 외국인은 한국에 와 있을 때는 무슨 범죄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범죄 조직에 속해 있다면은 이런 그 명도라는 어떤 양지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어서 겁이 난다기보다는 피해버리려는 성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인 수단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단지 겁이 많은 외국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이 좀 안 돼. 그러면 이제 피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할 시간이 없다 보면 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으로 하면은 피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린다. 요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로 최대한 부드러운 접촉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맞는 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해야지 된다.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상대에게 있어서 우리가 100점 불태 이렇게 그러잖아요. 100점 불태, 위태롭지 아니하다 또는 100점 백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도 절차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외국인들이 순하다. 왜냐하면 외국 그 본토에서 돈을 벌어서 와서 주로 효도하거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죠. 그죠? 훨씬 많아요. 그러나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알아서 피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굳이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출입국 관리법 있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 돼야지, 외국인 등록을 해야만이 이 사람의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보호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임대차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10중 8구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매는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사를 안 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외국인인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법과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집행조서나 또는 이제 현황조사서 이런 데 보면 외국인의 전입신고가 딱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거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인들이 무비자가 들어와 있고 무비자 중국인의 입국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이제 범죄를 가지고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수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 집에 여러 명이 거주를 하면서 사고치고 날라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순수하게 외국에 와서 돈 벌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범죄 목적, 한탕주의 목적이 있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예, 그런 상황에서 경매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줄을 알고 또 대응하는 것은 조금 그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기 너무 길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거에 대한 답은 좀 됐습니다만은 이제 사건이 뭔가를 이제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11평 정도 되는 거고 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위치입니다. 그런데 1억 5천인데 7,500이니까 상당히 그 반가격이죠. 이런 게 요즘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예전에는 이제 원래 이제 IMF 때 보면 재산의 상승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경기가 불황일 때. 경기 불황일 때 경매에 이제 빛이 나는데 경매에서 빛이 난다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기회가 대출을 옥죄어 놨기 때문에 옥죄고 규제 지역을 확대했죠. 최근에도 어저께 기사에도 보니까 경기도 지역의 규제 확대 지역을 또 확대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정책이고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라고 매번 저는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도 누누이 말했죠. 이 정책은 원래 이게 보면은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이거는 주거 사다리가 점점 치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정부에서도 1년 만에 폭등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문정권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가파르게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때문에 이제 대출이 이제 주식 쪽으로 다 몰려 있죠. 그쪽은 열어주는데 부동산은 닫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공급 물량은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정말 실력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만 가지고 있다면은 돈을 부풀리기에는 참 좋은 시절이다. 물론 100% 좋진 않다. 왜? 환율, 뭐 이런 거,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생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불황기에는 진짜 계속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바로 팔고 바로 뭐 이랬는데 지금 대출 때문에 바로 팔고 이런 게 좀 약하죠.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물건을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물건들이 좋은 거죠. 예,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작은 거를 이렇게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신 작은 거는 또 이제 그 다주택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물건이고요. 여기 명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에 대한 질문이니까. 여기 소멸 기준 권리는 22년이고요. 21년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식이라는 이게 보니까 제가 그 고쳐지기 전에 보니까 주택 도시보증공사 이거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개인정보를 합치고 막 온 천지를 가려놓으니까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V자로 시작하는 외국인 이름입니다. 요거는 한 뭐라고 돼 있던데, 예, 어떤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21년 11월 30일.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그죠? 주택 임차권자죠.
1억 7천만 원인데 임차인 한 주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거를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임차권 전부를.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22년도에 소멸 기준이 있기 때문에 24년에 들어온 외국인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고 선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액으로 들어왔죠. 50만 원인데 물론 3개월만 안 내면은 이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실제 경매 사건이 터진 거가 이게 몇 년도 사건이죠? 이게 경매가 4월부터 진행했지만 그 전에 접수됐을 거 아닙니까? 25타경이니까. 그죠? 25타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진즉에 돈이라는 돈은 다 이제 찾아먹고, 돈도 지금 안 내고 있을 겁니다. 무상거주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권 등기를 했다. 다만, 지금 현재가 그 보증금이 1억 7천인데, 현재 가격이 7천 얼마였던 걸로 그랬죠. 현재 가격은 7,500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가도 보면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전세를 1억 7천을 들여놨으니 이렇게 이제 역전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에다가 선순위다 보니까 물어줄 돈이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하는 단서는 여기에 주택임차권 등기 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 등기는 어쩌고저쩌고인데, 경매 신청권자이고 임차인이 한 주일 시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포기한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권리관계를 안심을 하고 낙찰을 받아도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선순위가 아닌 외국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익이라는 이익은 다 이미 본 상태입니다. 그죠? 이미 본 상태예요. 경매 시작한 지 1년 동안 거의 돈을 안 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그 낙찰자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법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피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피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야, 그거 너 무상으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 택도 없는 법논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도 짐 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본강의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아닌 거의 차이는 없고, 단지 최근에 어떤 동향, 최근에 중국의 이제 무비자 입국 이후에 소멸돼서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물건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준비를 해놓고 사전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 그리고 외국인도 아까 말한 그 강의 내용처럼 적절한 신고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명도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투자하고 평생 돈 버는 경매 투자자를 양성합니다. 대한공경매협회와 함께 실전 경매를 시작하세요.